운이 좋다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방안을 둘러보고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가족이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며 그 누구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소름 끼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비전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있을 때 아무도 당신을 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넘어진다 해도 아무도 당신을 잡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은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고 왜 하필 나인가요? 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1%의 사람들, 즉 아웃라이어, 마키아벨리스트, 그리고 설계자들에게 이 순간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변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야망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일에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허락을 기다리고, 지지를 기다리고, 함께할 팀을 기다리는 일에 지쳤습니다.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나약한 사회가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마키아벨리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위원회에 의해 쓰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혼자라는 사실이 결함이 아님을 깨달은 개인들에 의해 쓰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능력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지원 없이 제국을 건설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전략적 이점이 되어 지원을 받는 자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우리는 지금 당신의 사고방식을 수술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당신의 내면을 도려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무리짓는 짐승의 본능을 죽여야 합니다. 어둠 속을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면 이 영상을 끄십시오. 군중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군중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제 그 환상을 부숴버립시다.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의존적이 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학교는 조별과제를 가르쳤습니다. 종교는 집단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사회는 인맥 관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위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것뿐이라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모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맹독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의존할 때 당신은 그들 없이는 무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당신의 이익이 아닌 그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운명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는 타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도우면 당신은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투자하면 그들은 당신의 일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지해 줄 때 그들은 그 지지를 거두어들여 당신을 통제할 권력을 쥐게 됩니다. 당신은 안전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은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타삼하여 가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지원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찾으려고 수평선을 살피며 귀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공연을 끝내기도 전에 박수갈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로 포인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로 포인트란 절대적인 고립의 상태를 말합니다. 통장 잔고와 연락처, 당신이 가진 자원을 보았을 때 오직 당신 자신의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궁극적인 자유로 여길 것입니다.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당신을 지배할 주인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당신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오롯이 혼자서 왕국을 세웠다면 그 왕좌는 100% 당신의 차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웃라이어의 차가운 이성입니다.
우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무언가를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외로움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의 지원을 바랄 때 당신은 사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환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결핍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과 갈구는 권력을 밀어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도움을 구걸할수록 당신이 얻는 것은 적어집니다. 속 좁은 친구들에게 당신의 위대한 비전을 설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릴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절박함을 감지하며 그 절박함은 나약함의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성공하려면 사랑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오직 능력을 통해 존경을 쟁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 내면에 있는 엔진의 구동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격려라는 연료로 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항이라는 연료로 달려야 합니다.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유령 같은 존재들,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된 추진력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텅 비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돕지 않겠다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을 그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의 감정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히려 그 무관심이 당신의 집중력을 날카롭게 다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한 장군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군대가 모두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는 적군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가 자리에 주저앉아 충성심을 운운하며 울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무기를 점검합니다. 그는 지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은밀하게 움직이는 단 한 명의 전사가 밝은 곳을 둔하게 행진하는 거대한 군대보다 훨씬 죽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비대칭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장군입니다. 지원이 없다는 현실은 당신을 더 영리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강요합니다.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회의를 위한 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 1시간 만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사회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고립을 형벌로 여기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필터입니다. 당신의 속도를 늦췄을 나약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황금의 맛을 보는 순간 등 뒤에 칼을 꽂았을 가짜 동맹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범함이라는 족쇄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아무런 응원의 메시지 하나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어떻게 악마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령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심리학과 전략적 전쟁술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지원이 없다면 관객도 없는 것입니다. 관객이 없다면 굳이 무언가를 보여주려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령이 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벌리며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친구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그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혹은 정말 확신해 라고 묻고 그 순간 내면의 의심이 자리 잡습니다. 에너지가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목표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도파민을 얻게 되고 뇌는 당신이 이미 그것을 성취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유령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야망에 대해 침묵의 맹세를 하십시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연인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에 엄청난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식의 글을 올리지도 마십시오. 침묵은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목표를 품고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보일러 속의 증기처럼 당신의 내부 시스템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불안감이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초조함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바로 그 압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지원을 받는 자들이 곤히 자고 있는 새벽 2시에 당신을 깨워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압력입니다. 그 압력만이 앞을 가로막는 저항을 뚫어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혼자일 때 당신은 완전한 몰입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술자리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당신 안에 괴물이 일하게 두십시오. 고립을 이용해 집착하십시오. 세상은 집착을 정신질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필수 조건이라 부릅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 반드시 집착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전략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스티브 마틴은 남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들이 돕고 싶어 할 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가 되면 타인의 지원 따위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의 지원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승자를 지지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허덕이는 자를 돕는 것은 혐오합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걸하는 한 당신은 그저 허덕이는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부수며 압도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엄청난 결과를 들고 나타나면 갑자기 모두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안달을 냅니다. 모두가 난 그가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이 텅 비어 있었을 때 곁에 누가 있었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엔 오직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길에서 살아남으려면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쏙 빼놓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미친 듯이 일하라고만 말합니다. 홀로 분투하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래 가질 것이라 믿었던 그 삶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도해야 합니다. 든든한 응원단이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당신과 함께 성장할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필요로 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위해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듯한 끔찍한 육체적 고통입니다.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한밤중에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이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고 당신이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번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대입니다. 모든 아웃라이어는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무리를 떠났지만 아직 피난처에는 도달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황야에 서 있습니다. 황야에서는 환각을 보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 악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방금 탈출한 그 우리 안의 안락함을 다시 갈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몽유병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의 지원이라는 것이 그저 집단적인 마취제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격한 이상 말입니다. 그것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남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나약한 소년을 죽여야 합니다. 주권자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의존적인 자아를 처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재앙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둡게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 건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강인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든든한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마주하며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훌륭한 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일어나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만 징징대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집중해라. 이것이 여기서 빠져나갈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다중인격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치고 감정적이며 나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인 자아가 있습니다. 사령관은 그 나약한 자아를 진흙탕 속에서 질리도록 끌고 갑니다. 결국 나약한 자아는 죽고 사령관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군주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친절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잔인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훗날 지배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없다면 당신의 나약함을 받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늦잠을 자도 아무도 당신을 깨워주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즉각적이고 잔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안락함은 위대함의 적입니다. 타인의 지원은 종종 당신의 게으름이 초래할 처참한 충격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해버립니다. 혼자일 때 콘크리트 바닥의 충격은 뼛속까지 전해집니다. 당신은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안티프레질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해 말해봅시다. 평범한 사람들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어. 같이 운동할 파트너가 없어서 몸을 만들 수 없었어. 하지만 당신은 악당의 탄생 비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악당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무시와 냉대를 동력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모욕을 발명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상대방을 짓밟을 분노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대 선수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곤 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거절, 답장 없는 메시지, 비웃음, 모든 의심을 가져와 정신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돕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까? 완벽합니다. 당신을 무리해서 따돌렸습니까? 훌륭합니다. 모두 불태워버리십시오. 분노는 슬픔보다 훨씬 더 깨끗한 연료입니다. 슬픔은 당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바닥에 눕고 싶게 만듭니다. 반면 분노는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당장이라도 움직이고 싶게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눈앞의 필요에만 복종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만자는 속일 희생양을 절대 부족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인간의 단순함을 간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보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당장의 필요인 안전, 수능, 안락함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필요인 영광, 권력, 자유에 복종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쓰지 않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억지로 번역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이 고개를 꺾어 올려다봐야만 할 정도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십시오. 아무런 지원 없이 성공할 때 그 승리는 훨씬 더 달콤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승리입니다. 수상 소감에서 감사해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분을 나눠 가질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잿더미로 변하기만을 지켜보고 기다렸을 때조차 당신은 불길을 뚫고 걸어 나왔고 결코 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짙고 어두운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고립이라는 기술을 통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고립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철저한 계산하에 고립되어야 합니다.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십시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흘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하고 싶지도 않은 클럽에 남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 세금 납부를 당장 멈추십시오.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벽을 응시하십시오. 침묵을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몹시 시끄러울 것입니다. 넌 패배자야. 넌 친구도 없잖아. 라고 당신의 생각들이 비명을 질러댈 것입니다. 마음껏 비명을 지르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십시오. 그 목소리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선생님에게서 왔습니다. 냉소적인 삼촌에게서 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왔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비명 소리가 멈추고 나면, 그리고 반드시 멈추게 될 텐데,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낮고 안정적인 진동음 같은 소리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 처음으로 온라인 상태가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직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전략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모임이나 브레인스토밍 회의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결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위대함은 공허 속에서 태어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봅시다. 협업은 실패하고 동업은 깨지며 결혼은 끝이 납니다. 통계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방정식에 또 다른 인간이라는 두 번째 변수를 도입할 때마다 당신은 복잡성과 실패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리고 지루해하며 질투하고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의 계획이 다른 사람의 일관된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계획은 이미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다른 권력자들에게서 빌려온 군대, 즉 지원군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지면 당신도 패배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기면 당신은 그들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 인맥 혹은 플랫폼을 이용해 성공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포로가 될 뿐입니다. 그들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스스로 검열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을 타협해야 합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성공하는 것만이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소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당신은 화강암처럼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꼭대기에 서 있긴 하지만 그의 다리에는 아무런 근육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는 바로 추락하고 맙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쏟으며 추위에 떨면서 홀로 암벽을 핥히듯 기어오른 사람. 그의 다리는 강철과 같습니다. 어떤 비바람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곧 거대한 산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승객이 아니라 바로 그 등반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고난을 껴안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벽에 부딪히고 전화를 걸 사람조차 한 명도 없을 때 당황하지 말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근육을 키워주는 진짜 훈련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문제 해결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정답을 떠먹여주는 멘토가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해결책 하나를 암기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3주 동안 진흙탕을 파헤쳐야 했다면 그 지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 DNA의 일부가 됩니다. 지원이 없다는 것은 곧 최고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마케팅을 배워야 하고 제품을 연구해야 하며 재물을 익혀야 하고 심리학을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모든 분야에 능통한 박식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대량 살상 무기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아는 전문가는 쉽게 대체됩니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거대한 성 전체를 홀로 지어 올린 제너럴리스트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텅 빈 연락처 목록을 보며 고맙다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갖추도록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어둠의 심리학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충동이나 거친 감정들을 생산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10중 8구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틱톡을 넘겨보고 포르노를 시청하고 달콤한 것들을 폭식합니다. 고립의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당신은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그것을 일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고통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최고급 옥탄 연료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극도로 분노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엄청난 양의 일을 해치울 수 있는지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아웃라이어는 원할 때마다 이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법을 터득합니다. 당신은 비극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그 고통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난 혼자다. 더 열심히 일해라. 그들이 날 무시했다. 더 완벽하게 글을 써라. 난 파산했다. 더 많이 팔아라. 고통이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기계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마비되어 있을 때 당신은 감정의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비르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능력, 용맹, 그리고 운명의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는 힘 말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여자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신은 대담한 자를 좋아하며 허락 따위를 구하지 않는 사내를 사랑합니다.
지원이 있으면 당신은 나약해집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며 그 안전함은 곧 야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해야 합니다. 헤엄치기를 멈추면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그 생존 본능이야말로 뇌의 잠든 부분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벗어 던질 때 당신의 원초적인 뇌가 깨어납니다. 감각은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창의력은 치솟습니다. 편안했다면 놓쳤을 수많은 기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험을 기꺼이 환영하십시오. 고독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짐승처럼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시스템, 특히 연료, 공급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지원을 받을 때 당신은 영감, 기쁨, 협력이라는 빛의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 당신은 어둠의 에너지로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여우와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억압합니다. 시기, 공격성, 오만함은 죄악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짓누르며 착해지려 애쓰고 착해지려 노력하기에 결국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무해한 존재라면 아무런 지원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바닥에서 제국을 건설하려면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경쟁자를 보며 물리적이 아닌 전략적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던져준 부스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흡수하십시오. 당신의 야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 어둠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잠재 에너지입니다. 로켓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켓은 선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엄청난 폭발을 통제하며 일으키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바로 그 폭발입니다. 밤 11시, 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영감 따위는 당신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영감은 변덕스럽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악에 바친 오기, 그 오기는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은 영원합니다. 그것들을 무기로 쓰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날 의심했던 그 인간이 승리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멈추면 그들의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연료임은 맞지만 미친 듯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뜨거운 열기입니다. 궤도에 진입하고 나면 그때 태양열 에너지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력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불꽃이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신은 모든 것을 대신해주지 않으며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속한 영광의 몫을 빼앗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는 당신이 직접 피 흘리며 싸워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당신의 두 손으로 직접 거머쥐라고 말입니다. 영광은 결코 당신에게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꼴찌로 들어오는 착한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림자를 통제하여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완전한 남자가 되십시오.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행동하되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된 괴물의 목줄을 꽉 쥐고 있으십시오. 당신에겐 상사도 없고 팀도 없으며 책임감을 확인해줄 파트너도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장 위험한 구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무질서 속으로 녹아내립니다. 10시까지 자고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20분 일하고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휴가처럼 낭비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말입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성공하려면 당신 스스로에게 파시스트 독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강력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규율은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할 일 목록은 그저 나약한 소망일 뿐입니다. 규율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첫째, 아침의 협상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치열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뇌의 나약한 부분은 알람을 끄고 더 자고 싶어하며 안락함을 원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알람 시계와의 싸움에서 진다면
당신은 이미 무의식에 당신 자신이 통제권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둘째, 깊은 몰입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빠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깊이 있게 몰입하십시오. 휴대전화를 끄고 문을 잠그십시오. 4시간 동안 완전한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그 4시간 동안 당신은 한 기업이 일주일 동안 해낼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겐 쓸데없는 회의도 없고 당신의 흐름을 끊을 방해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비대칭적 이점입니다. 속도, 집중력, 그리고 치명적인 실행력. 셋째, 정보의 다이어트입니다. 지원이 없다면 당신의 정신만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쓰레기로 채우면 쓰레기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뉴스 시청을 멈추고 자극적인 드라마나 가십 채널을 끊으십시오.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콘텐츠 소비를 당장 멈추십시오. 철학을 읽고 전략을 공부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로마인들을 연구했지 피렌체의 천박한 뒷담화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해지기 위해 위대함을 공부했습니다. 넷째, 저녁의 냉혹한 평가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반드시 스스로를 감찰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진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아니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만 냈는가? 당신에겐 인사 고과를 매겨줄 상사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냉혹한 상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했다면 인정하고 수정하십시오.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리광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 철저한 구조가 당신의 혼돈을 담아낼 단단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외부의 통제를 무쇠같이 단단한 내면의 통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기업가를 방해하는 가장 거대한 유혹인 인맥 관리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들은 인맥을 넓히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명함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인맥 관리는 남에게 내세울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당신에겐 협상력이 전혀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가득한 방에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은 그저 동냥아치에 불과합니다. 관심을 구걸하고 호의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구걸하는 자의 악취를 귀신같이 맡으며 그들을 경멸합니다. 허접한 인맥 관리 행사에 가지 마십시오. 집에 처박혀서 당신의 제국을 세우십시오. 가치를 만들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관객을 모으십시오. 너무나 희귀하고 가치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자석이 될 만큼 강력한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당신이 강력한 자석이 되면 철조각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철조각들이 알아서 당신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스스로를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힘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증오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이 당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만드십시오. 특정 분야의 최고 영상 편집자가 되면 유튜버들이 먼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최고의 카피라이터가 되면 광고 대행사들이 먼저 연락해 올 것입니다. 최고의 전략가가 되면 최고 경영자들이 돈을 싸들고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거대한 꿀단지를 만드십시오. 벌들을 쫓아다니는 짓을 멈추십시오. 네트워킹 모임에서 싸구려 와인이나 홀짝이며 낭비한 1시간은 당신의 기술을 벼릴 수 있는 소중한 1시간을 훔쳐다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 말입니다. 최고의 인맥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결과물로 채워진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고의 자기소개서는 압도적인 성과의 기록들입니다. 성공이 먼저고 인맥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들의 방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때 당신은 더 이상 명함을 돌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당신의 명함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화처럼 느껴지겠지만 명백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길, 유령과 아웃라이어, 마키아벨리스트의 길을 걷는다면 기묘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고 숫자는 치솟으며 엄청난 돈이 통장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신체는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뿜어져 나와 주변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커피 한잔할 시간조차 없다며 바쁜 척했던 친구들, 언제 번듯한 직장을 구할 거냐고 비아냥거리던 가족들, 더 안정적인 사람을 찾아
당신을 떠났던 전 연인들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돌아와 당신의 속을 뒤집어 놓을 역겨운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해낼 줄 알았어. 우리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역사를 조작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서사 속에 은근슬쩍 자신들을 끼워 넣으려 할 것입니다. 들어올리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 우승 트로피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과거의 지지를 갈구하던 나약한 당신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을 원할 것입니다. 거봐, 이제 다들 날 사랑하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절대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마키아벨리적인 우아함으로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유치하게 굴거나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과거에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예의 바른 무관심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거대한 유리벽이 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볼 수는 있지만 감히 만질 수는 없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랑이 조건부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철저히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지위에 기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성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좁히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십시오.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은 묵묵히 당신과 함께 돌을 날라준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거운 돌들을 오롯이 혼자서 날랐기에 이 거대한 성은 온전히 당신 한 사람만의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깊은 평화가 이곳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다시 그 모든 것을 지어 올릴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인맥도, 운도 아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디서 끝이 날까요? 끝은 없습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성공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게임의 레벨을 잠금 해제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권을 쥔 설계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살고 싶어 하던 세상을 직접 창조할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누구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기에 역으로 누군가를 지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바로 그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인 어리고 굶주리고 외로운 아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짓이 아닙니다. 텅 빈 방이 주는 뼈저린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불꽃을 보여주는 자들에게만 투자하십시오. 당신은 멘토이자 후원자, 그리고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만자를 기만하는 것은 2배의 기쁨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당신을 외면했던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의 결함을 직접 고쳐버리는 것이 바로 그 2배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와 숨막히던 침묵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 그 어둠의 파편을 남겨두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발밑에 꽃을 던질 때 그 어둠이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묵직한 똠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은 모두가 당신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있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침묵으로 가득 찼을 때 당신 스스로를 위해 박수를 쳤으며 오직 그 박수 소리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잠깐, 나를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이 진실을 거부하려 애쓰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건 너무 가혹해. 나에겐 사람들이 필요해라고 속삭이고 있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 본능이 짓거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무리 속으로 당신을 다시 몰아넣으려는 나약한 먹잇감의 본능입니다. 안전은 환상일 뿐입니다. 양은 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안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늑대는 그 자신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아무런 지원 없이 홀로 서는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웃라이어를 위한 길이며 기꺼이 돌연변이가 되려는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영원한 전설로 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패배자처럼 보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찬란한 빛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끄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평이나 늘어놓을 것입니다. 알량한 동정심을 한 줌 구걸할 것입니다. 10분 동안은 기분이 나아지겠지만 현실은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분석하고 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 빈 의자가 그저 텅 빈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자리를 꽉 채울 만큼 거대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만의 왕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면 이것은 제가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유튜브의 검열이나 수익 창출 정지 조치 없이는 도저히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는 짙은 어둠의 심리학 영역이 존재합니다. 알고리즘은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정보들을 억압합니다. 그 숨겨진 진실들은 가입 버튼 뒤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면 당신은 다른 나약한 인간들과는 다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당장 구독하십시오. 하지만 진짜 숨겨진 것을 원한다면 가입 버튼을 누르고 설계자의 단계로 진입하십시오.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파헤치는 독점적인 무검열 영상들의 봉인을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